2024년 12월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이 있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보험부문 자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총을 맞아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었는데요. 뉴욕 미드타운 힐튼 호텔 앞 이곳은 그야말로 맨해튼 도심 한복판입니다. 길 하나 건너면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가 있고요. 걸어서 5분만 가면 록펠러 센터가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인 약 5천만 명이 가입한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입니다. 그 모회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현재 시총 4,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단순 시총만 따지면 삼성전자의 2배 정도 되죠. 관광 명소가 밀집한 맨해튼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CEO가 살해당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과 치솟는 보험료에 대한 미국 대중의 분노가 톰슨 CEO 살해범을 영웅시하는 이상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보험업계의 지급 거부 관행과 높은 수익성 자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바로 그 상징이었죠.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는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7에서 8%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게 오히려 분노한 대중의 타겟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나이티드 헬스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처방약 급여관리 PBM 사업을 겨냥해서 제약사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는 끔찍한 중간업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의 대장주이자 가치주의 대명사였던 유나이티드 헬스, 지금의 악재를 딛고 주가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1974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설립된 유나이티드 헬스는 2024년 처음으로 매출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도 넘어섰죠. 수익성도 보험 부문에서는 좀 안 좋아졌지만 다른 사업에서 만회해준 덕분에 또 한 번 주당 순이익이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죠. 유나이티드 헬스의 사업 부문은 크게 2개입니다. 건강보험 부문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부문인 옵텀입니다. 전국민 공공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민간 보험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 부문인 옵텀은 옵텀 헬스, 옵텀 인사이트, 옵텀 RX 3개로 다시 나뉘는데요. 사실상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 가입자가 옵텀 헬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옵텀 RX에서 약을 타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옵텀 인사이트는 환자의 건강 정보 관리,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진료 지원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유나이티드 헬스의 헬스케어 생태계의 소비자를 락인시키겠다는 거죠. 심지어 옵텀 페이를 통해서 결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영업이익의 비중은 옵텀이 보험 부문인 헬스케어보다 더 큽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최근 약 20년간 수백 건의 M&A를 통해서 이런 포괄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직 계열화된 비즈니스 모델은 월스트리트와 투자자들이 유나이티드 헬스를 높게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후 휴메나, 엘레벤스헬스, 시그나, CVS 같은 경쟁사들도 이 전략을 따라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작년에도 노인 인구 급증에 대응해서 홈케어 서비스 업체인 어메디시스를 3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너무나 커져버린 유나이티드 헬스의 시장 독점을 우려한 정부의 제동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선 이런 기조가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해온 유나이티드 헬스의 최근 주가 부진은 정부의 규제 우려가 결정적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옵텀 RX 같은 PBM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비싼 약값의 주범으로 공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런 규제 논의는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십수년간 계속 문제가 됐지만 결국 크게 바뀌는 거 없이 유지돼 왔죠. 하지만 톰슨 CEO의 피살을 계기로 보험사와 비싼 의료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커지다 보니 이번엔 진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나오는 거죠. PBM은 기업이나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약사 및 병원과 약값을 협상해주는 민간 업체입니다. 한국은 이 역할을 정부가 하는데 미국은 민간 기업이 하는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의 옵텀 RX는 CVS의 CVS 케어마크, 시그나의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 함께 3대 PBM으로 꼽힙니다. PBM들은 약값 협상뿐 아니라 의사들이 특정 질병에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권장하는 목록도 만드는데요. 제약사들은 이 목록에 들어가기 위해서 PBM에 리베이트를 지급을 합니다. PBM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내 약값을 낮추고 약물 간 경쟁을 촉진해서 제약사가 애초에 정하는 약값도 내리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당국은 PBM이 환자에게 불리한 약가 협상을 강요하고 약값 상승을 주도한다고 보고 있죠. PBM들이 자체 약국의 의약품 가격을 수천 % 인상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회에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수직 계열화된 PBM들이 자체 약국 사업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PBM에 대해 중간상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이때도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보험 부문보다 옵텀, 그중에서도 PBM 약국 서비스를 하는 옵텀 RX가 가장 매출 성장률이 높은데요. 만약 PBM에 규제 철퇴가 내려진다면 유나이티드 헬스 전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월스트리트는 유나이티드 헬스에 낙관적입니다. 현재 이 회사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30명 중에 27명이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모와 수익성, 사업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압도적 1위인 회사의 주가가 저렴해졌으니 살 기회라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제까지 평균적으로 향후 수익의 2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 현재는 17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이타워 자산운용의 스테파니 링크 CIO는 1등 회사가 박앤세일을 하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BM 규제도 결국은 실현되지 못할 거라는 게 월가의 의견입니다. 최근 2년간 의회에서 PBM 관련 규제를 예고한 것만 26건인데 결국 하나도 결과물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가 PBM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며칠 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국 하원은 PBM의 수수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문구를 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미국 정부는 2026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관련 민간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을 4.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를 비롯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운영하는 민간 보험사들로선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호재죠. 월스트리트에선 결국 노인을 위한 공공보험인 메디케어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민간 보험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완전히 판을 뒤집는 규제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돼 있고 현금 흐름도 좋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 섹터에선 탑픽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PBM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고요. CEO 사례범이 영웅으로 추앙받을 만큼 뒤틀린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그 상징과도 다름없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지금처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유나이티드 헬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제약사들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2028년까지 100% 환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98% 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2018년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그리고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비싼 보험료와 의료비를 낮추겠다면서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도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죠. 이들 합작사는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없애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3년 후 문을 닫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뜯어고치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쨌든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고 보험사, PBM, 병원, 약국 등 거의 모든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유나이티드 헬스의 경쟁 우위는 다른 회사가 따라잡기 어려운 강점입니다. 기형적인 시스템이지만 안정적인 수익 성장과 꾸준한 배당 확대, 강력한 시장 지위를 보여주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계속된 부침에도 가치주의 대명사라 불리는 이유입니다.